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 붙잡고 일어서 보세요. 병원 로비에서 노숙인이 비틀대다가 쓰러졌다. 사람이 쓰러졌다. 누군가 외쳤지만 그러나 노숙인에게 아무도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달려온 한 사람.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 응급실 앞에 서 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쓰러져 있다면 한 사람은 이 병원에 수십억 원을 기부한 재벌 회장, 다른 한 사람은 이름도 집도 없는 노숙인. 그런데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CT는 단 하나, 중환자실 침대도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먼저 살리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가상의 질문이 아닙니다. 2024년 11월 어느 저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명성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 서 있던 수간호사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노숙인이 사실은 이 병원을 세운 설립자 본인이었고 그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보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시험을 보려던 사람이 결국 시험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날 정확히 일주일 전 명성대학병원 이사장실에서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사직서 한 장, 명성대학병원 최상층, 27층 이사장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지만 박민우의 눈은 오직 책상 위 한 장의 서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직서, 발신 이준혁 병원 부의사장. 민우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15년간 공들여 키운 후계자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안경을 벗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이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명을 해봐.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쓴 그대로입니다. 이 병원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유는 할 수 없는 의료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민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할 수 없는 의료? 우리 병원이 전국 5대 병원 중 하나라는 걸 모르나? 최고의 장비, 최고의 인력으로. 최고의 장비는 VIP만 쓰고 최고의 인력은 돈 많은 환자에게만 배정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응급실에서 한 환자가 제 앞에서 죽었습니다. 수술하면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집도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행정실에서 말했습니다. 수술비 보증이 안 되니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라고요.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그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결국 수술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의사로서 제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준혁아, 병원도 운영이. 알아요. 준혁이 삼촌의 말을 끊었습니다. 병원도 회사고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의대에 간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만 고칠 수 있어요. 민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 겁니다. 준혁아, 그럼 넌 어디로 갈 건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보 받았고요. 민우가 돌아섰습니다.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쳤구나. 여길 버리고 전쟁터로 간다고? 네, 거기서는 최소한 제가 의사라는 이유로 환자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병원은? 15년간 내가 너한테 투자한 시간은? 준혁이 삼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삼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촌은 왜 이 병원을 세웠나요? 45년 전 약혼녀를 잃고 이 병원을 세울 때요. 그때 삼촌이 꿈꿨던 병원이 지금 이 모습인가요? 돈 없으면 죽는 병원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사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민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다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준혁을 변하게 만든 건 뭘까? 그 애가 말한 그 환자? 아니면 누군가? 민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인사팀, 지난 한 달간 부이사장과 접촉했던 직원 명단 보내줘. 특히 응급실 쪽. 30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정서연 응급실 수간호사. 주 3회 이상 부의사장과 면담 기록. 민우는 그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인사 파일이 열렸습니다. 정서연 33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 1년 수료. 이후 간호대학 편입. 간호사 면허 취득. 명성대학병원 입사 6년 차. 현재 응급실 수간호사. 특이사항 의사 면허 소지자이나 간호사로 근무 중. 환자 만족도 최상위권. 하지만 병원 방침에 자주 이의 제기. 행정실과 마찰 많음. 민우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의대를 나와 의사 면허까지 땄는데 왜 간호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준혁과 자주 만났을까? 이 여자가 준혁을 바꿨나? 민우는 마우스를 움직여 정서연의 증명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단정한 머리, 강한 눈빛, 미소는 짓고 있지만 그 눈은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파일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러나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종이로 사람을 알 순 없지. 직접 봐야 해. 이 여자가 준혁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들 사이에서 가장 구석에 걸려있는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45년 전 야간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시절에 입던 작업복. 민우는 그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좋아. 그 간호사가 준혁한테 무슨 세뇌를 한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다음 날 새벽 5시 민우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점퍼, 명품 시계 대신 멈춘 손목시계, 잘 정돈된 머리 대신 헝클어진 백발. 거울 속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72세 병원 이사장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인 할아버지. 좋아. 가보자. 민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명성대학병원 응급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명성대학병원 응급실은 늘 그렇듯 전쟁터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고 복도에는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응급실 로비의 자동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설립자로서 수없이 와본 곳이지만 환자 신분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대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던 민우는 계획대로 갑자기 다리에 힘을 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앉은 자세로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쿵 하고 완전히 들어 누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직접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사람이 쓰러졌다고 외쳤지만 헝클어진 머리, 지저분한 옷차림의 노숙자에게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때였습니다. 빠른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흐릿하게 눈을 뜨자 한 간호사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서연 세 글자, 인사 파일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민우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색을 보고 눈동자를 확인하고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불편하세요? 민우는 가슴을 짚으며 신음했습니다. 서연이 즉시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와요. 이분 바로 응급실로 모셔야 해요. 다른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민우를 조심스럽게 일으키며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접수 창구로 가던 중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신분증은요? 일단 활력 징후부터 체크하고요. 서류는 나중에.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탄 민우를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서연은 능숙하게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청진기를 꺼내 민우의 가슴에 댔습니다. 몇 초간 집중하던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음이 불규칙해요. 부정맥 의심됩니다. 당직 의사를 부르려던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청진기를 대고 이번에는 등 쪽도 들어봤습니다. 폐음도. 이건 단순 부정맥이 아니에요. 서연은 즉시 당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72세 남자 환자 흉통 호소, 부정맥의 폐수종 의심, 심전도,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풀세트 오더 부탁드립니다. 당직이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으세요? 근데 선생님 이분 상태가. 보호자 없으면 검사비 선결제부터 해야 합니다. 서연의 얼굴에 잠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담보할게요. 일단 검사부터 하고 사회복지사 통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간호사 또 그러는 거야? 지난번에도. 환자가 눈앞에서 상태 악화되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어요. 당직이는 한숨을 쉬며 검사 오더를 입력했습니다.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부전 초기 증상,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민우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민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의료급여 신청 도와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응급 처치하고 내일 상담하시면 돼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가요? 서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원래 의사였거든요. 의사요? 네, 근데 의사로 일하다 보니까 시스템 안에서는 환자를 제대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환자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요. 민우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버리고 간호사가 되다니. 인사 파일에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의사였는데. 힘들죠. 근데요, 할아버지. 서연이 민우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좋아요. 의사로 있을 때는 차트만 보고 수술실만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은 환자 손을 잡을 수 있고 숨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의미 있더라고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민우를 입원실로 안내했습니다. 4인실 일반 병실, 깨끗하지만 낡은 시설. 민우는 평생 이런 병실에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하세요. 제가 근무 끝나는 게 아침 7시인데 그 전에 한 번 더 들릴게요. 고맙습니다.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를 포기하고 간호사가 됐다고? 환자 곁에 있고 싶어서. 민우는 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사직서를 낸 조카, 할 수 없는 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던 조카. 준혁이 변한 게 이 여자 때문인가? 하지만 세뇌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각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서연이 약속대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오늘 오후에 의사 선생님 회진 때 퇴원 여부 결정하실 거예요. 서연 씨. 네. 왜 의사를 그만두었나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년 전이요. 제가 인턴 때 한 환자를 담당했어요.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수술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비 보증이 안 된다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원하는 중에 상태가 악화됐어요. 결국 돌아가셨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의사로 있는 한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의사는 시스템의 정점에 있지만 동시에 시스템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네. 간호사는 환자 곁에 있어요. 시스템이 뭐라고 하든 최소한 환자 손은 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준혁을 세뇌한 게 아니라 준혁에게 진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시험당했구나. 민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흘 후, 민우는 다시 허름한 옷차림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약 처방을 가지고 와서 일부러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피곤한 얼굴의 의사가 대충 차트를 보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민우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 처방 할아버지 신장 수치에 안 맞아요. 용량 조절 필요해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처방받게 해드릴게요. 서연은 진료실로 다시 들어가 의사와 이야기했습니다. 몇 분 후 수정된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로 받으세요. 아까는 저희가 실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민우는 처방전을 받아들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우는 응급실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는데 창 너머로 응급실이 보였습니다. 1시간 후 휴식 시간에 서연이 나와서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실장 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뭔가 따지듯 말하고 있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만으로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 씨, 또 환자 담보했죠? 비용 처리 어떻게 할 건데요? 서연은 말했다. 제 월급에서 공제하세요. 유진 씨,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병원 적잖아요.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저 자르세요. 근데 저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서연의 말을 듣던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시는데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혼자 싸우고 있구나. 시스템과 그리고 이기지 못할 걸 알면서도 계속 싸우고 있어. 두 번째 시험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온 행정실장 유진에게 민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 씨, 다음 주에 특별한 일정 하나 잡아줘. VIP 환자 전원 오는 것 있지? 전원 올 때 응급실로 오게 해. 일주일 후 11월 8일 오후 2시. 명성대학병원 응급실 행정실장 유진은 VIP 환자 도착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심장 검사를 위해 전원 오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근처 공사장에서 한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차가 출동했고 가장 가까운 명성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두 구급차가 거의 동시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한쪽은 VIP 회장, 한쪽은 이름도 모르는 노동자. 당직 수간호사는 정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두 환자의 활력 징후를 순식간에 비교했습니다. VIP, 의식명료, 혈압 안정, 가슴 통증 호소, 노동자 의식 저하, 혈압 불안정, 두부 출혈. 서연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노동자의 침대를 먼저 밀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2분 먼저 CT 준비하세요. 뇌출혈 가능성 높아요. 그때 유진이 말했습니다. 정서연 지금 뭐 하는 거야? VIP가 우선이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환자 우선순위는 위험도 순입니다. 생명 앞에서는 다 같은 환자예요.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노동자를 CT실로 데려갔습니다. 2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자 경막 하출혈, 즉시 수술 필요. VIP는 소화불량으로 인한 가슴 통증의 이상 없음. 의학적으로 서연의 판단이 완벽히 옳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행정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정서연 씨, 3일 후 징계위원회 회부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VIP 환자를 소홀히 했어요. 저는 더 위험한 환자를 먼저 본 것뿐이에요. 그게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수간호사고 응급실에서 환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 면허도 있어요. 의학적 판단도 제 권한입니다. 그러나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일 후 출석하세요. 복도에 나온 서연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그는 모든 걸 봤습니다. 서연이 선택한 순간도 굴복하지 않은 순간도 모두 지켜봤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5년 전 약혼녀를 살리지 못했던 그 병원에는 이런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3일 후 징계위원회에 내가 직접 참석하겠네.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11월 11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서연이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행정실장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해당 수간호사는 VIP 환자를 뒤로 미루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옳았다고 들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운영상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이 끄덕였습니다. 저는 환자의 위험도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VIP라는 이유로 더 위험한 환자를 뒤로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간호사 선서 때 모든 환자에게 평등한 간호를 약속했습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우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점퍼를 들고서 이사장님, 유진이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돌아서서 낡은 점퍼를 든 민우를 보고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민우는 위원장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는 이 옷을 입고 이 병원 응급실에 3번 갔습니다. 허름한 노인으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첫 번째 호흡곤란으로 저를 처음 발견하고 치료해준 사람이 정서연 수간호사였습니다. 신분증도 돈도 없는 노인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 약 처방 오류 이것도 정서연 수간호사가 발견하고 바로잡았습니다. 민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11월 8일 VIP와 노동자가 동시에 도착했을 때 정서연 수간호사는 의학적 판단으로 노동자를 먼저 치료했습니다. 그게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민우는 위원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생명입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45년 전 약혼녀를 잃고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돈으로 생명의 가치를 매기게 되었습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서연 수간호사는 우리 병원의 설립 이념을 지킨 사람입니다.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그 이념을 잊어버린 우리입니다. 민우는 서연 앞으로 걸어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상기시켜줘서, 그리고 우리 조카를 깨워줘서. 이사장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민우는 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서연 수간호사는 무혐의입니다. 오히려 모범 사례로 공유하세요. VIP 양의 건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보는 곳이니까요. 민우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는 환자 경험 개선 부서로 이동하세요.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대접받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사흘 후 한식당. 민우, 준혁,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긴장 풀어요. 아니 저는 그냥.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떨지 마세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니까요. 네. 당신이 우리 준혁을 깨웠잖아요. 의사가 뭘 해야 하는지.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저 사직서 철회하고 싶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이 병원을 바꿔주세요. 서연 씨 같은 사람이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병원으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꾸자. 우리 함께.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은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요? 이사장님이 변장하고 오신 거요. 두 번째 오셨을 때 알았어요. 민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나요? 말씀드리는 순간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저는 이사장님이 환자로서 이 병원을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를 시험한 거요?
죄송해요. 근데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병원이, 이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지요.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네요. 나는 당신을 시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시험당한 건 나였어. 그리고 민우는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조카를 살렸고, 이 병원을 살렸고, 나를 깨웠어요. 서연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 아니요, 내가 진짜 감사해요. 민우는 서연과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병원을 바꿔나가요.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으로. 세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1년 후, 명성대학병원 응급실. 모든 환자는 평등합니다. 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는 사라지고 모든 환자가 똑같은 대기실을 사용했습니다. 응급실 벽에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서연 수간호사, 2024년 최우수 직원상. 환자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민우가 복도를 걷다가 응급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여전히 환자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삼촌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줄에 서주세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기꺼이. 두 사람은 멀리 있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 나는 저 간호사를 시험하려고 했어. 근데 결국 시험당한 건 나였어. 그리고 나는 낙제점을 받았지. 하지만 그 덕분에 다시 배울 수 있었어. 준혁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더 나은 병원을 만들어가요. 그래, 함께. 서연이 나와 두 사람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준혁 씨. 세 사람은 나란히 병원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석양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았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라는 걸. 이제 바로잡을게. 지난 날은 석양처럼 지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